아주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왔던 저희 예비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사연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고 화내곤 했는데 듣기만 하던 저에게도 사연을 보내게 되는 일이 생기네요. 저는 친구들끼리의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적당한 나이라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이 남자는 치과의사였어요. 집안은 사자 직업을 가진 아들과 딸이 하나씩 더 있는 사자 예비시댁이었고요. 전 사실 외국 쪽에서 태어나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유학하시다가 만나 그쪽에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모국어가 한국어는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저는 제가 해보고 싶은 일들에 대해 다양하게 도전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었지만 전염병이 돌면서 월급이 잠시 반토막이 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제 월급이 200에서 250 정도였죠.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한국인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보다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상했어요. 옛날 사람 중에서도 이상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라고 하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런 부류였어요. 승무원, 아유, 그 힘들기만 엄청 힘들고 돈도 별로 못 받지 않니? 아유, 우리 영우는 의사인데 이거 원 급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지금 하시는 발언 너무 옛날 발언 같아요. 주변에 승무원 됐다는 사람 없으시죠?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합격하기 어려운 건데 월급도 이것저것 다 합치면 400에서 500 넘어요. 무엇보다 돈을 벌고 못 벌기로 직업 나누는 건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누가 자기 직업 비하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힘든 직업 없다지만 유독 비하하더라고요. 지원도 못 해보고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요. 교육도 엄청 빡세고 힘들어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초면부터 그러니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월급을 듣고 묘하게 눈에서 빛이 나는 듯해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반토막 난 월급으로 250 번다고 무시하고 핀잔 주면서 비행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뭐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예, 지원아, 너 요번에 한국 올 일 있다며 영호가 그러더라? 너 저기 올 때 향수랑 뭐더라? 아유, 우리 딸이 이야기한 건데 무슨 위스키 2병이랑 담배 한 보루 면세점에서 좀 사다 줘라. 아유, 승무원 있으니 좋네. 무시할 때는 언제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두 번 사다 드렸더니 이제는 아예 어디 나라 가면 거기 가면 그게 좋다던데 그것 좀 사다 달라는 부탁도 하시더군요. 예, 지원아, 너 인도는 안 가니? 거기 무슨 푸크림이랑 립밤 같은 게 좋다던데. 아니면 하와이, 그런 데는 안 가니 이번에? 핸드크림이나 뭐 그런 거 많이들 사온다던데. 한두 번이야 알겠다고 사다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라는 건 이렇게나 많고 심심치 않게 부탁하면서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일 그만두라는 둥 남편 내줘야 하지 않겠냐는 둥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는 직업 비하 발언까지. 관계가 나아질래야 나아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결혼을 내년 중으로 해야겠지? 식장도 미리 알아보고 청첩장 디자인은 뭘로 할까? 글쎄, 근데 어머님이 우리 결혼 날짜 잡으려고 이야기 중인 거 아셔? 이야기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해봐야지. 이제 진짜 알 거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남자친구가 그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불이 나게 전화가 왔어요. 예, 지원아, 너희 결혼 이야기 했다며? 그럼 너 일 그만두기로 한 거야? 집에서 내줘 한다고?
영호가 오늘 나한테 와서 그러던데 내년에 가능한 웨딩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만두기로 한 거지? 아유, 아쉬워서 어쩌니. 너 해외 나가서 이런저런 거 사다 주는 거 개 좋았는데. 아유, 그래도 남편이 의사인데 집에서 아내가 내조를 해야지. 그럼 그게 맞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일 그만두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일 그만둘 것도 아니고요. 제 동기들이요, 아무도 결혼했다고 일 그만두지 않았어요. 엄연히 직장이 있는데 제가 왜 그걸 그만두고 영호 씨 내조를 해야 해요? 각자 자기 일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 얘, 그게 무슨 소리니? 경제적 의존이라니. 아이, 그럼 의사 남편 혼자 알아서 아침마다 밥 차려 먹고 출근하고 집에 와선 가사도 하라 이거냐? 어? 요즘 젊은이들 말로 반반 결혼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옛날 같았으면 의사 남편이랑 결혼 허락해주면 넙죽철하면서 감사합니다 했어. 저나 영호 씨나 어엿한 성인이에요. 영호 씨 어머니가 차려주셔도 아침 안 먹는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그 아침을 제가 왜 차려줘요. 저도 출근이고 새벽 비행 나갈 때도 많아요. 그리고 가사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지금 가사까지 저 혼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세상에 대체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으니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안 그러니? 나는 너 직장 그만두고 우리 영호 내조하는 거 아니면 절대 결혼 못 시킨다. 결혼하고 싶으면 그놈의 스튜어디스인지 뭔지 그만두고 집에서 초신하게 내조나 해.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닐까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만족도까지 높은데 제가 굳이 결혼 때문에 제 경력을 망치는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영호 씨, 우리 결혼 미뤄야 할 것 같아. 영호 씨 어머님이 기어이 나를 경단녀로 만드실 생각인가 보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경단녀라니. 지연이 너 그만두라는 말씀 또 하신 거야, 어머니가? 아, 내가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맨날 너한테 선물 사오라고 부탁도 하시면서. 미안해, 지연아.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 없이 애 세 키우면서 억척만 넣으셔서 그래. 내가 잘 설득해서 다시는 그런 말씀 못하게 할게.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그런 식이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잘 설득해보겠다. 처음에는 저도 믿었죠. 당연히 저한테는 잘하는 남자친구였고 예비 시어머니만이 저희 사이의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설득시키겠다 하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려주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뿐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 대한 자존감까지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저만 계속 상처를 받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결단을 내려야 했죠. 남자친구의 이 애매모호한 처신과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만 받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영호 씨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결혼 말이야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우리 만나는 것도 그만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아니, 못 기다려주겠어. 지연아, 오늘 우리 엄마가 또 혹시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정말 이야기했어. 그만하시라고.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화내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봐. 뭘 어떻게 더 잘해, 영호 씨. 냉정하게 생각해봐. 지금까지는 덜 노력했어? 아니잖아. 영호 씨 나름대로 최선을 잘했겠지. 근데 변하는 게 없잖아. 나는 영호 씨 믿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영호 씨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무례한 말들을 들어야 했어. 하라, 미안해. 내가 덜 노력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말을 잘 안 들어주시니까 나도 가운데서 힘들어. 그래, 힘드니까 그만하자고 이야기한 거야. 영호 씨가 영호 씨 어머니랑 연을 끊는 게 아닌 이상 나는 영원히 영호 씨 어머니로부터 폭언을 들어야 하고 거기서 받은 상처는 또 나 혼자 상처를 돌봐야겠지. 영호 씨는 날 위해 뭘 해주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할게.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단속 잘할게.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에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명절에도 잠깐만 보고 오게만 할게. 한 번만 더 믿어줘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너무 섣불리 한다, 영호 씨. 지금까지 영호 씨 모습 이미 충분히 봤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영호 씨는 영호 씨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여자 만나. 나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러고는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죠. 근데 정말 웃기게도 남자친구가 그날은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 한 모양이에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그날 예비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이래로 가장 크게 날뛰며 화를 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남달랐기에 남자친구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더 단호하게 이야기했구나 정도는 저도 짐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니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실망했죠. 이 사람은 나와 속도가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제가 가장 힘들어져야지만 이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인 거니까요.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너 대체 영호를 뭐라고 꼬드긴 거야?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얘가 집에 오자마자 나한테 난리를 피우냔 말이야. 우리 순에 빠지고 착실하게 엄마 말 잘 들으면서 자라온 애가 너 만나고 이상해졌어. 내 애조가 그까짓 게 뭐라고 애를 들들 볶아놨으면 얘가 나한테 뭐라 하니? 이따위로 이간질하라고 배웠어? 모자 사이를 네가 함부로 이간질해. 너 따위가 감히 시엠이 될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결혼 안 한다고? 아이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네, 결혼 안 합니다. 겁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 안 할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남남 사이에도 거리낌 없이 상처 주시는 집안이랑 더 가까워지기가 무섭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더 엮이지 않으려고요. 영호 씨 귀하게 키우신 만큼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귀하게 키운 딸이에요. 이렇게 저를 함부로 대하는 집안에 시집가는 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불효인 것 같네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 폭언은 더 이상 들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도 못마땅한지 단호한 제 말 뒤로도 뭐라고 자꾸만 소리쳐댔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차단해버렸죠. 그렇게 저는 한 번에 파혼을 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지긋지긋한 편두통에서 해방된 것처럼 홀가분하고 속이 뻥 뚫리면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이상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한 슬픔이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받던 폭언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 안에 가려졌어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고 괜히 맞지 않은 사람 붙잡고 헛된 믿음을 가지며 나 홀로 상처받았던 시간도 전부 마침표를 찍었어요. 다쳤던 마음도 잘 회복되었고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저런 남자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집안을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생겼어요. 저는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로 끝나면 제가 이 글을 안 썼겠죠? 이후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 뒤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비행하고 쉬고 가족들 보러 가고 간간히 소개팅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새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연말이 왔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려고 비행 스케줄을 맞춰 긴 휴무를 받았고 뒤에 연차까지 써서 한국에서 연말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가족과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연말 파티 겸 모임을 가지기로 약속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연말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면 즐겨가는 고급 파인다이닝 뷔페가 있었어요. 연말 모임에도 거기서 보기로 했죠. 그런데 자리에 앉은 뒤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파혼을 했던 남자친구의 예비 시어머니를 딱 마주쳤답니다. 세상이 참 좁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 좋은 날 하필이면 여기서 마주쳤을까 싶었지만 굳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 아는 체 안 하려고 했어요. 못 본 척 다른 코너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러더니 굳이 피해가려는 제 앞길을 딱 가로막고 와선 얼굴을 들이밀며 말을 걸었어요. 그것도 무척이나 큰 목소리였죠. 어머, 너 지원이 아니야? 어머머, 웬일이야? 니까짓 게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데를 다 왔대? 꼴랑 월급 200 받아서 한다는 게 이런 거니? 네 분수에도 안 맞는 이런 데 와서 탕진하는 거야? 세상에, 내가 결혼 하나는 잘 막았지 진짜. 누구 집안 망치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니 그때도 그렇게 무례하고 못 배운 티를 내더니만 여기서도 여전하네. 너 행여나 여기서 우리 영호 아는 척할 생각이 들랑 말아라.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몰라요. 사람들도 많은 그곳에서 식당이 떠나가라 떠들며 저를 창피하게 만들려는 심산이었나 봐요. 주변에 함께 있던 본인 지인들까지 전부 힐끔거리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가소로웠다고 해야 할까요? 명백히 제가 엎어버린 결혼인데 본인이 결혼을 막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것 같아 우스웠고 못 배운 티를 낸다는 표현을 쓰는 본인은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식탁에서 홀로 목소리가 천장을 뚫고 나갈 것 같이 우렁찼어요. 세상에 뭐하고 지내니 그럼? 요새도 승무원인가 그딴 거 하면서 250 받으면서 살아? 아이고 너도 참 사서 고생이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내조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있으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 꽃처럼 살 수 있었을 거 아니니? 미련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지? 안 그래요? 맞아요, 이 여사님. 승무원 그거 승객들 따까리 하는 직업이잖아. 1등석에 앉은 사람들한테는 무릎까지 꿇고 대접한다며. 완전히 하급 직업이지 뭐람. 남 수발 들어주는 하급.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이랑 함께 절 면박 주곤 깔깔대며 자기들 자리로 돌아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해 가만히 들어주고만 있으니 아주 의기양양해져서는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 앉은 뒤에 예비시 모였던 그 여자 자리로 쫓아갔어요. 거긴 제 전 남자친구와 예비시 모였던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지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죠. 전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저를 보고 놀랐어요. 저기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제 여기서 식사는 그만하셔야겠어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황당해서 어이가 없다는 듯 절 쳐다보며 피식피식 웃었고 전 남자친구는 세상 아련하게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무식하게 이런 데서 지금 소란 피우는 거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사람 창피하게. 뭐 나보고 지금 나가라고? 니까짓 게 뭔데? 얘 아주 웃기네.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네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지 그래? 아님 우리 영호 앞에 한 번 더 알짱거려서 질척거려 보려고? 와, 이 아줌마 안 되겠네. 아주머니, 나까짓 게 바로 이 건물 주인이에요. 내 건물에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야. 당신 같은 몰상식한 손님은 안 받으면 그만이고 당신 하나쯤 우리 식당에서 밥 안 먹는다고 크게 문제 안 되거든?
내가 이런 모욕적인 말들 들어주면서까지 당신을 손님으로 받을 이유가 없지? 그건 당신이랑 내가 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였고 이제 나도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 잊었어? 당장 내 건물에서 꺼지라고. 지원아, 엄마 뭐예요? 지원이한테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들아, 월급 250 받으면서 이런 비싼 식당에 무슨 재주로 오느냐고 물어봤다. 내가 못할 말 했니? 그거 벌면서 사치스럽게 이런 데서 탕진하고 있느냐고. 아우, 내 아들 등골 빼먹을 뻔한 년 한두 마디 잔소리 좀 했어. 그게 못할 말이니? 아, 여기 식당이 비싸다고 느껴지시나 보네. 무리해서 오셨나 봐. 비싸서 벌벌 떨면서 오는 이 식당 밥값은 내가 다시 환불해 줄 테니까 더 이상 내 기분 더럽게 하지 말고 스푼이랑 포크 전부 다 그대로 내려놓고 나가라고. 사실 원래는 저희 큰아버지 건물이었어요. 큰아버지는 결혼도 했었고 자식도 있었는데 아내와도 일찍 사별하시고 자식도 희귀병으로 금방 세상을 떠났죠. 그러다 큰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재산이 바로 이 건물이었어요. 큰아버지는 레스토랑을 몇 개 운영하셨는데 대부분 정리하시면서 이 레스토랑과 건물을 저희 아버지한테 남겨주신 거였죠. 큰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랑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데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정말 아끼셨거든요. 거기다 큰아버지께서 레스토랑 오픈할 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지점은 넘길 때 저희 아버지 명의로 남겨주셨던 거고요. 나머지는 정리해서 현금으로 남겨주시고요. 승무원은 제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제 직업 하나 때문에 예비시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 굳이 저희 집안 재력을 뭐 왈가불가 알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처음부터 했는데 아니겠지 하며 넘어갔던 제 잘못이었겠죠 뭐. 부모님께서는 제가 파혼을 결심했던 이유를 들으시고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한 일들 중에 파혼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지원이 네가 살면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 내가 살다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뻔을 했는데 네가 그걸 막아줬네. 아니 내가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무식하고 못 배운 집안이니 그런 막말을 면전에 대고 하지. 직업 비하라니. 그만큼 멍청한 티내는 행동도 또 없어. 아직 얼굴도 한 번 안 본 집안인데 먼저 인사 갔다가 그 꼴이 난 거 아니냐. 오히려 잘 되었다. 천박하게 돈 따위로 사람 구별하는 집안이라면 우리 집안 보고 괜히 입맛이라도 다시면서 저 형편없는 인성을 숨기고 살았을 거 아니냐. 아빠는 그게 더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라도 본성을 알게 되어 다행이지 뭐.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놈의 막대 먹은 집구석 얼굴이라도 한번 봐뒀어야 하는데 하며 아쉬워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딱 연말에 많고 많은 그 레스토랑 중에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왔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냥 이 상황이 웃겼죠. 부모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딱 얼굴을 볼 기회가 생겼으니 말이에요. 제가 예비시 모였던 그 여자의 테이블로 가서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내고 있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소란스러워진 쪽을 당연히 보셨고 저를 발견한 뒤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기 시작했어요. 이 전 남자친구놈은 살짝 더 소란스러워지자 그제야 엉거주춤 일어나 제게 마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은재가 있어 파혼까지 이끌었으니 자신 있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참 제가 만났던 남자지만 볼품없어 보였어요. 지원아,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신 거야? 엄마, 아니 오랜만에 봤는데 대체 또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보는 눈도 많은데.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나 너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제대로 사과도 하고 싶었고 여태까지 계속 그리워했어. 영호 씨, 여태껏 나를 계속 그리워했다고? 그거 참 듣던 중 안 반가운 소리다. 네 그 우유부단한 성격 진짜 진절머리 나. 너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네. 너희 엄마는 여전히 몰상식한 말들로 나를 상처 주는데 넌 여전히 그런 너희 엄마를 막을 깜냥이 전혀 안 되네. 난 너 안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지도 않았어. 너희 가족들이랑도 다시는 엮이기 싫었어. 내가 파혼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넌 모를 거야. 지원아, 그게 무슨... 너 진심 아니지? 나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있었어. 너만 그리워서 계속 그때 제대로 막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있었다고. 나 아직도 좋아해. 아, 그래? 아직 나 좋아하니? 그럼 내 식당, 내 건물에서 너희 어머니 데리고 좀 나가줄래? 나 좋아한다며. 나 편하고 기분 좋게 연말 보내려고 귀한 시간 내어서 굳이 우리 건물, 우리 레스토랑에서 모임 가진 거야. 너희 엄마 때문에 망치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주면 좋겠는데 그래 줄래? 예, 지원아. 여기가 네 건물이라고? 이게 네 식당이라고? 아이, 고작 외국에서 승무원하는 애가 무슨 수로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식당이 있어? 지금 너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거지? 증거 있어? 여기가 네 식당이라는 증거 있느냐고? 그때 마침 저희 엄마께서 이 여자 테이블에 도착하셨어요. 이 건물, 이 식당 제 겁니다. 뭐 하시는 분인데 지금 저희 집 딸한테 막말을 하시는 거죠? 이 건물과 레스토랑이 누구 건지 증거를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이, 지원아, 도대체 이 교양머리 없는 사람들은 누구니? 너 아는 사람들이야? 네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알아? 그리고 왜 굳이 네가 상대를 하니? 매니저 놔두고. 엄마는 그러면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엄마, 나 옛날에 파혼하게 만든 그 집안이야. 얼굴도 한번 못 봤지? 오늘 드디어 봤네. 그러자 저희 엄마 표정이 무척이나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천천히 그 여자와 제 전 남자친구 얼굴부터 옷차림새까지 쓱 훑으셨어요. 그 여자는 곧 그 기세에 눌리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아, 그쪽이 우리 지원이 시어머니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참, 상견례 했으면 내가 엎었겠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도 그거 모자라서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도 또 그러고 있어. 자기 여자친구 하나 못 지키는 한심한 남자놈도 문제지만 부모 되는 사람도 참 문제네. 내가 우리 딸이 파혼했을 때 앞뒤 사정 듣고 나서 참 잘했다 칭찬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칭찬을 더 해야겠네. 어디 이런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 엉겨붙을 뻔했는지. 나 참, 내 딸한테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고 지금 바로 우리 건물에서 당장 나가요. 매니저님. 매니저님은 보안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다 마치고 나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 앞장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 사장님, 말씀 끝나셨으면 이제 이쪽 테이블 손님들 모두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해요. 여기 이 테이블 지금 바로 정리하고 환불까지 해주세요. 밖으로 전부 모셔다 드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레스토랑에 발 들이지 않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세요. 다시는 손님으로 받는 일 없게 해주시고요.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손님들 카운터로 가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제 어느 분이 하셨나요? 예약금만 걸어두셨어요? 아, 취소해드릴게요. 얼른 나오세요. 매니저와 보안 직원이 손짓하니까 예비 시어머니와 일행들, 전 남자친구 놈까지 전부 순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끌려가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컥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손만 휘젓는데 얼굴에 피가 쏠려 벌개지는 게 목에 뭔가 걸린 모양이었어요. 기도가 폐쇄된 거죠. 처음에는 다들 쇼하는 줄 알았는데 그 여자 얼굴이 심상치 않으니 점점 놀라더라고요. 어머 왜 이래? 뭐야, 목에 뭐 걸렸어? 숨 쉬어봐. 물 가져다 줘. 여기 물 좀 주세요. 목에 뭐가 걸렸나 봐. 엄마 괜찮아요? 뭐야, 사탕? 그러게 굳이 사탕을 왜 집어드셨어요? 기도가 폐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하임리히법이요. 배꼽이랑 명치 중간에서 주먹을 쥐고 위로 밀어내는 응급조치죠. 승무원이다 보니까 하임리히, 심폐소생술 다 할 줄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또 저 여자한테 쓰게 되더군요. 아주 이날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치과의사인 전 남친은 어버버하면서 누가 자기 엄마 좀 살려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이 멍청한 인간이 치과의사라고 꼴의 의사인데도 맨날 앉아서 기계만 잡고 치아만 보고 있으니 이럴 때 응급조치는 하나도 모르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의사인데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대체 누가 살리냐고요? 이딴 무능력한 놈한테 시집 안 가게 천만다행이었죠. 나오세요. 제가 음식물 다시 뱉어 나오게 할게요. 그렇게 그 여자 목구멍에 걸린 사탕을 다시 빼줬어요. 환불받아 나가면서 꾸역꾸역 카운터에 있는 사탕을 집어먹은 모양이더라고요. 진상이죠. 대단하신 사짜 집안이라고 의기양양하던 그 여자는 치과의사인 아들이 아니라 생판 남이다 못해 악연인 저한테 생명을 빚지는 일이 생겼답니다. 아들놈은 여전히 어버버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등신. 지원아,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야 대체? 고마워. 덕분에 우리 엄마 살았다. 너는 정말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심장 떨려. 하임리인지 뭔지 공부할 때 나 봤었지. 실제로 써먹어 본 적은 없는데 넌 어떻게 그걸 하니? 정말 대단하다. 죽다 살아났네. 숨 막혀. 이제 좀 살겠다. 아이고 지원아, 네가 날 살렸네. 날 살렸어. 어쩌면 좋아.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이렇게 과실을 했으니 내가 진짜 이러다 죄받지 죄받아 지원아. 다 필요 없어요. 매니저님, 얼른 저것들 전부 다 쫓아내줘요. 예비 시어머니 얼굴은 이제 엄청나게 시뻘개져 있었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겠어요. 창피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니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창피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면서 저를 개쪽 주려고 괜히 시비 걸었던 거라니 괘씸했죠. 그런데 그마저도 역으로 당한 데다 심지어 생명까지 빚진 이 상황이 얼마나 지인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온전히 본인 때문에 시간 내서 왔던 식사 자리 모임도 다 망쳐버리고 저녁 시간까지 날렸으니 미안하지 않겠어요? 아마 영영 잊지 못할 연말 파티로 기억되겠죠.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굳이 불러세워 온갖 모욕적인 소리를 했을까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그때 제가 파혼한 후로 더 기세등등해져 있었던 건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빌 구석 하나 없으면서 대체 무얼 믿고 그렇게 저를 보자마자 비아냥댔나 모르겠어요. 파혼남도 매한가지이니 말하자면 입 아프고요. 매니저님한테 안내받아서 반강제로 자기 엄마 모시고 나가면서도 아주 애틋하고 애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참 답 없더라고요. 저 인간도 여전하구나 싶었죠.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혼자 아련한데 그 얼굴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열이 받던지 몰라요. 아휴, 기분 좋은 연말 파티에 이게 왜 난리니? 실제로 보니까 속은 시원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원이 너 저 집에 진짜 애매하게 맞춰주면서 결혼 안 한 거 정말 너무 잘한 일이야. 그때 내가 칭찬을 덜했어. 저 정도로 엉망인 수준의 집안일 줄 알았으면 네 파혼날 파티라도 했을 거다. 아니, 애초에 결혼 얘기도 못 나오게 막았을 거야. 괜히 네가 속상한데 티도 못 낼까 봐 조용히 덮고 지나갔던 게 아쉬울 정도다. 엄마께서는 끌려나가는 그 무리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결혼 업기 참 잘했다고 연신 칭찬을 하셨고요. 나도 그때 어렸어. 그러니 바보처럼 저런 놈도 남자친구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혼자 상처받았지. 실제로 저 여자 얼굴 보니까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있어. 사돈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아는 사이가 되고 싶진 않은 사람이야. 말투도 몸짓도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가볍고 가벼워. 아유, 생각 짧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글쎄, 내가 이 테이블에 딱 왔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놓고 눈으로 훑어가며 스캔을 하는데 아유, 얼마나 사람이 천박해 보이던지. 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스캔했다고? 왜? 글쎄, 돈돈거리는 집안이니까 돈 냄새를 맡았나 보지. 저런 줄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야. 아 참, 매니저님 미안해요. 불청객들 때문에 괜히 식당이 소란스러워졌네. 이미지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있는 테이블에 전부 인당 디저트 하나씩 더 추가로 나가요. 사과에 인사말도 꼭 함께 더해주시고요. 엄마는 소동이 끝난 후에 매니저님에게 이야기해 레스토랑 테이블마다 서비스로 디저트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셨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분들도 다들 눈치로 그 여자네 테이블이 진상이라는 걸 아는 듯해서 큰 불만이나 언짢은 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식당 리뷰나 커뮤니티에도 저희 레스토랑 이야기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임은 그날 내내 2번 다시 못할 경험을 했다며 남은 시간 즐겁게 잘 이야기하고 모임을 마무리했어요. 시작은 망쳤지만 마무리만큼은 잘했으니 집에 돌아오는 길은 기분이 좋았죠. 무엇보다 저희 엄마도 저도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긋지긋한 악연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겠지? 다시 마주할 일도 없겠지? 아니 마주치더라도 더는 함부로 떠들어대는 일은 없겠지. 어쩜 여기서 딱 마주쳐. 완전 무슨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니까. 나라면 자존심 상해서 2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시간 내서 여기 온 덕분에 늘 궁금했던 그 인간들의 민낯을 볼 수 있었잖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형편없는 인성의 사람들과는 절대로 엮이지 말자. 그런데 이 사자 예비시댁도 대단하대요. 그날 일을 치고 나서 며칠 뒤에 건물로 찾아왔더라고요. 식당 매니저님이 연락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글쎄 저를 찾는다더군요. 그 며칠 전에 레스토랑 소란 피운 그 집안인데요. 사장님을 좀 뵙게 해달라시네요. 근데 이상한 게 남자친구였다던 그분이랑 그분 어머니로 보이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계세요. 식당에 왔던 분들은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돌려보낼까요? 아니요. 어차피 무슨 용건인지 말 안 해주죠. 제가 지금 가볼게요. 그냥 언제든 경찰에 신고하실 준비만 하고 계셔주세요. 정상적인 집안은 아닌 듯 싶으니까 제대로 인연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네요. 저는 대체 또 무슨 일 때문에 또 찾아온 건지 한 이야기나 들어보려고 갔어요. 갔더니만 그 예비 시모였던 여자가 지 아들을 포함해 자기 집안 사람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대환장 파티요, 혼란 그 자체였네요. 이제 우리 건물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또 찾아왔죠? 지연아, 우리 집 사실은 힘들어. 우리 형 병원하다가 그 사정이 좀 있었는데
병원 문도 닫아야 했고 병원 차리면서 빚도 많이 졌다. 돈 좀 빌려서 갚아보려고 어제 그 모임을 간 거였어. 알고 보니까 여전히 집안이 강건한 척하면서 지인들한테 투자금 받아 다시 병원이라도 차려 빚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비싼 레스토랑에 모임을 잡은 거였대요. 근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굳이 왜 저를 건드려 소란을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생각이 짧은, 아주 매우 짧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괜히 저를 건드려 소란을 피웠고 그걸로도 모자라 식당에서는 내쫓기고 저녁 시간도 다 날렸으니 당연히 투자도 물거품이 되었겠죠. 근데 빚 갚으려면 병원에 다시 작게라도 차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네 집 사정을 왜 나한테 이야기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으면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볼 일이나 보고 사라졌어야지. 먼저 건드린 거는 너네 집 식구들 아니냐고. 너희 엄마가 애 키운 거고 만든 거였어. 지금 그것 따지러 온 거니? 어디 영업방해로 한 고소해봐?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사실 나한테 아직 마음 남아있잖아. 내가 치과의사니까 너랑 잘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품었던 앙심은 내려놓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온 거야. 엄마도 어제 너한테 목숨을 빚졌으니 더는 뭐라 말 못하신다고 하셨어. 나 치과의사야, 치과의사 지원아.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개소리야. 내가 왜 너한테 마음이 있어. 그리고 치과의사? 그거 개뿔 치과의사가 뭐라고. 어제 내가 너 문전박대하고 내쫓았던 거 그새 까먹었니? 너뿐만 아니라 너희 엄마도 내쫓은 사람이야. 나 잘해보고 자시고 하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어. 너희 엄마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뭐라 말 못하는 게 원래 맞는 거야. 그리고 치과의사 너 조도 안 가져. 지원아, 아니 지원 양, 내가 잘못했다. 지난 세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한테 함부로 했던 것도 맞고 못할 말들로 상처 줬던 것도 다 알아.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 영호는 그저 애가 너무 여리고 착하다 보니 여기 맞춰주라 저기 맞춰주랴 가운데서 그랬던 거야. 널 상처 줄 생각으로 그랬던 것도 아니잖니. 잘못은 온전히 내가 다 한 거 아니겠니. 내가 더는 너희 사이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으마. 내가 아무리 그래도 지원이 너 영호 좋아하는 마음 하나를 견뎠었잖니. 그 마음 벌써 잊은 거야. 우리 영호 치과의사다. 진짜 그놈의 치과의사 뭐 어찌라고. 하루 종일 남의 입속 들여다보는 사람 주제 뭐 악어새밖에 더 돼?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당연히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영호 저 새끼 그 여리고 착한 성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좋게 말해서 여리고 착한 거지 우유부단해서 뭐 하나 결단력 있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세요? 갑자기 저희 집안이 막 대단해 보이고 뭐 막 탐이 나시는 모양인데 일 없으니까 가세요. 좋게 이야기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지원아, 지원 양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사실 우리 집에 지금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영호뿐이야. 얘 누나는 한량이라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이 나이만 먹었고 형이라는 놈은 사고 쳐서 병원 문 닫은 거야. 이분 넷인데 돈 버는 게 영호 하나야. 그마저도 생활비 충당이 안 되어서 집도 팔고 지금 원룸에 살게 생겼다. 우리 그냥 예정을 생각해서 자립만 할 수 있게 조금만 돈이라도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래, 염치 없는 거 안다. 염치 없지만 당장 길거리에 나게 생겨서 그런다. 아유 엄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 가요.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애한테 그래놓고 잘해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나도 이제 몰라요. 치과에서라도 안 먹혀요.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어제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살궁리를 했던 거예요.
그날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영호를 들들 볶아 나랑 어떻게 다시 잘 해보든지 돈이라도 빌려달라, 아니면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부탁하라 했다더군요. 영호는 그런 엄마 부탁을 또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던 거고요. 사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지간히 급했구나 싶었어요. 정말로 당장 비 때문에 집도 팔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눈에 뵈는 게 없었을 만도 해요. 더 말 안 할게 영호야. 가족들 데리고 돌아가. 번지수 잘못 찾았어. 말도 안 되는 부탁하려고 여기까지 또 엄마 손에 끌려오다니. 너도 참 지긋지긋하다. 냉정하게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자 그 여자까지 나서서 무릎 꿇고 매달리더라고요. 우리들 전부 뭐라도 일해야 해. 내가 잘못했다. 어?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네 직업 함부로 이야기하고 내조하라느니 그만두라고 했던 것도 잘못했고, 면세점에서 하루가 멀다고 이런저런 거 사달라 부탁했던 것도 미안하다. 그리고 학급 일하는 거라고 남의 수발 드는 거라고 했던 것도 미안하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한 번만 살려줘라. 우리 진짜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옛날 인연도 있으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일이라도 시켜줘. 예, 내가 설거지랑 청소 하나는 기깔나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 집안을 잘 모르고 함부로 무시했어. 그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지원아. 사정하는데도 그 이야기들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집안인 줄 몰라서 함부로 했다는 말을 이렇게나 당당하게 하다니요. 그리고 누가 미쳤다고 이런 악연한테 돈을 빌려주고 일거리를 주나요? 뭘 믿고요? 갚기나 할까요? 그리고 미쳤다고 우리 집안 주머니에서 저 사람들 월급을 따박따박 주냐고요. 돈을 보자마자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처신을 바꾸는 인간들인데 저런 인간들한테 신뢰가 갈 리가 없죠. 또 한 번 믿어줬다가 무슨 뒤통수를 맞을 줄 알고요. 저는 건물의 경비까지 불러 그 인간들 전부 내쫓아버렸어요. 경비한테 끌려가면서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안 도와주길 너무나 잘했더군요.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사고 쳤던 게 병원 내에서 간호사나 환자들 대상으로 못할 짓 하다 걸리는 바람에 신상 다 털리고 병원 문 닫았던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병원 차리지도 못하고 돈이라도 모아두고 잠잠해지면 다시 병원 차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우,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더더욱 도와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뒤로 전 남자친구 놈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는데 차단을 해도 자꾸 번호 바꿔서 연락을 하길래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니 뭐 그 뒤로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저런 놈과 만나 저런 집안과 엮였는지. 그래도 뭐 가족으로 묶이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하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요즘 기온차가 너무 심해 감기도 많이들 걸리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